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박근혜 정부 초대 국무총리를 지낸 정호원 전 총리는 3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자진 사퇴할 용의가 있는지 밝히고 박 전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이날 언론에 전달한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2년 8개월에 걸친 국정 운영을 총체적인 거짓, 파탄, 실정이라고 결론짓고 반자유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사상이 소신이라면 자유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고 국민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정치적 보복으로 세월을 보내는 일을 멈추고 박 전 대통령을 비롯한 억울하게 수감된 사람들을 석방하라고 밝혔는데요. 잊혀지기 싫은 한 노세한 정치인의 관심병쯤으로 보여지는 이 행동은 특정 단체와 세력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이루어진 성명서 발표쯤으로 여겨집니다. 이런 행동은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한데요. 그렇다면 전 전 총리의 이런 발언은 과연 어떤 세력에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문수와 정광훈이 새로 창당한 자유통일당을 위한 일종의 지지선언문과 같은 건데요. 그의 발언과 자유통일당의 행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겁니다. 전 전 총리는 공개 질의서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며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자 2명을 강제 북송해 사법주권을 포기하고 해외에서의 탈북자 구조 요청을 외면하는 반인권적 행태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이 무엇이냐며 보복의 질주를 멈추고 미래지향의 밝은 사회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달라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정 전 총리의 공개 질의가 언론에 공개된 당일 김문수 정광훈의 자유통일당은 탈북자 인재 영입으로 세일을 과시하려 했지만 그 흔한 조중동조차 기사 한 줄 안 써주는 왕따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의미 없는 자위행위적 정치 활동은 국민들에게 큰 피로감만 줄 뿐입니다. 그나저나 부모님들께 안부전화 한 통씩 드려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혹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수선한 이때 광화문에 나가 계시지는 않나 확인해 보는 것도 자식된 도리겠죠. 이건 그냥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정광훈 목사도 코로나가 공산국가에 하나님이 벌을 내린 것이다. 네. 는 발언을 했죠.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말을 했는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중국에서 발병된 것을 두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참. 메르스 때 우리나라 사람 많이 죽은 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질병이 돌 때는 어떤 국가의 왕이나 어떤 지도자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거다라는 어떤 그런 음모론까지 펼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났다. 이런 식으로 네, 논리를 이런 식으로 전개한다는 굉장히, 거예요? 예,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 때문에 바이러스가 창궐했다 이런 겁니까? 중국이 네. 이제 공산주의 국가라서 네. 그렇다라는 건데 그런 그렇습니까? 공산주의 국가를 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해서 친하게 지내고 지지하고 있다. 저는 이제 순화해서 발언을 하는 거고요. 네, 그러신 것 같네요. 네. 막말을 섞어가면서 그런 얘기들을 주장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럴 때는 오히려 이런 집회를 피할 것이 아니라 모여서 회개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계속해서 집회를 강행할 것을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 방법 수단을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며 검찰을 향해 뼈있는 돌직구를 던졌습니다. 추 장관은 3일 오후 정부 과천청사에서 열린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와 가진 상견례에서 이와 같이 말했는데요. 그는 지난해 12월 1일자로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이 시행됐지만 실제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추 장관은 이미 시행하기로 했는데도 실천되지 않는 영역이 있는 것 같다며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칙으로 만들었는데도 여전히 어기고 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피의사실 공표 금지가 형법에 있는 죄명인데도 사문서화되어 있다면서 사문서화되어 있는 것을 살려서 제대로 지키기만 해도 큰 개혁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추 장관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언급하고 이에 대응하는 검찰의 태도를 간접적으로 지적했는데요. 그는 법무부가 최고 지휘 감독권자여서
평소 감독권을 행사한다든지 사무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리든지 하는 지휘 방법과 수단이 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을 실감있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아닌 것 같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의 기소를 두고 감찰을 시사했지만 선거 개입 사건 관련자를 대거 기소한 검찰을 애둘러 비판한 취지로 풀이되는데요. 추 장관은 개혁위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법무검찰 개혁을 위해 힘써달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동안 수고해준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말을 드리고 아직 유보되어 있는 일을 어떻게 할지 의견을 교환하고 싶다며, 지금까지는 원론적이었다면 앞으로는 실행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에 김남준 개혁위 위원장은 추 장관은 개혁위의 공고안에 대해 수행 여부를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개혁위와 더 협조적인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란다고 화답했는데요. 앞서 추 장관은 지난 23일 최 비서관을 재판에 넘긴 검찰과 갈등을 빚은 바가 있습니다. 법무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서 최 비서관의 기소 경위에 대해 사무 보고를 받았으며 소환조사 후 처리하라는 이 지검장의 지시를 수사팀 관계자들이 어겼다며 이들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는데요. 이와 함께 법무부는 지난달 28일 사건 처리 과정에서 내 외부 의견을 수렴하는 등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검찰청에 내려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낸 취지에 대해 법무부는 형사사건에서는 실체적 진실 규명 못지않게 절차적 정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는데요. 이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는 지난달 29일 선거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불구속 기소한 겁니다. 다시 한번 법무부가 검찰청의 상급 기관으로 지휘 명령권을 가진 주체임을 강조한 건데요. 계속 이렇게 경고만 주고 말 건가요? 아니면 경고가 누적돼서 곧 폭발한다는 경고인 건가요? 추 장관도 강력하게 밀어붙여 주셔야 합니다. 이미 조국 사태를 통해 우리가 본 검찰은 그냥 놔둬서는 절대 안 되는 권력 집단인 거죠. 근본적인 문제를 뿌리채 뽑아내지 않는다면 다시 되돌이표를 찍는 겁니다. 물론 신중할 필요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야말로 완벽한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과제를 꼭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혁의 성공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기 때문입니다.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검사 통일체의 원칙은 15년 전 법전에서 사라졌지만 아직도 검찰 조직에는 상명하복의 문화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박차고 나가서 실체적 진실에 다가가기 위해서는 절차적 정의를 준수해야 하는 것입니다.